10초 안에 이 차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요? Let's go. Mercedes AMG GLC 63 SE Performance 4matic Plus.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르세데스 SUV, 과연 성능이 어떨까요? 메르세데스는 왜 이 특정 엔진 컨셉을 만들었을까요? 저 토마스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4K 풀스크린으로 끝까지 렛츠 고! With the Mercedes AMG GLC 63 SE Performance Mercedes AMG GLC 63 SE Performance 4matic Plus. 네, 이제야 알겠어요. 이걸로 쇼츠 하나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차이점도 알아볼 거예요. GLC 63 그리고 GLC 43 두 모델은 동시에 출시되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전면부, 여기 AMG 수직 장식, 그리고 아래쪽이 더 넓어진 파나메리카나 그릴, 그리고 좌우로 정말 드라마틱한 하단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AMG 나이트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전체와 사이드 미러캡에 하이글로시 블랙 컬러가 많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의 색상은 무광 하이테크 실버 마그노, 그리고 옵션인 에어로다이내믹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쪽 부분에서 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죠. GLC의 전장은 4m 72cm, 그리고 AMG 버전은 43 모델에는 19인치, 63 모델에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승차는 21인치 휠을 옵션 장착했고, 그래서 거대하고 더 멋지네요.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색상 대조를 이루어서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이전 세대나 현행 일반 GLC처럼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 모델에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함과 스포티하다고 하네요. 또한 여기 63 모델에는 안티 틸트 컨트롤이 있고, 이번 세대에는 후륜 조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GLC는 최대 4.5도까지 조향이 되는데 AMG 모델은 2.5도로 제한됩니다. 이유는 항상 더 넓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후륜 조향각이 제한되어 시속 100km까지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조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높은 수준의 기술입니다. 후면은 매우 거대하고 특히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이글로시 블랙이 많이 사용되었네요. 그리고 안쪽에 실제 머플러가 있고 바깥쪽 팁은 장식이군요. 실제 머플러였다면 멋있었을 텐데 그냥 장식이라 아쉽군요. 윗부분에도 더 큰 장식용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스포일러, 다만 단순히 미관이나 더 공격적인 외관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역학적인 기능도 합니다. 다운포스가 증가하지만 그만큼 연료 소비도 증가합니다. 전면의 방향 지시등이 주간 주행등을 대체합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뒤쪽의 방향 지시등은 바로 여기. 나쁘지는 않지만 앞쪽이 나은 것 같네요. 이제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고 이 두 대의 차량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 꿈 깹시다. 색상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이쪽은 파타고니아, 레드, 눈에 띄는 빨간색이죠. 이쪽은 그라파이트, 그레이 마그노. 네, 무광입니다. 먼저 프론트 그릴의 액티브 에어로다이내믹스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 넓은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모두 더 나은 에어로다이내믹스를 위해 닫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시동을 켜거나 끌 때 바로 열리거나 닫히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위쪽 부분은 엔진에 냉각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특정 온도 값에 도달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묵직한 열쇠에는 뒷면에 AMG 로고가 있고 너무 멋져요. 문 닫는 소리는 썩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마그노 페인트는 만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단단히 감싸져 있고 슬프게도 하이 그롯이 블랙으로 가득합니다. 버튼은 하나로 모여 있어서 시트 열선 및 메모리 시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만지면 지문이 많이 묻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AMG 엔트리 배지와 플로어 매트, 그리고 63 버전의 기본 사양인 극세사 스티어링 휠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정전식 BS 버튼이 있습니다. 제어하기 좋지는 않지만 주행 모드를 전환할 때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시트는 기본 스포츠 시트가 있고 옵션으로 이 퍼포먼스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 가죽 옵션입니다. 극세사를 선택하면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주행할 수 있어요. 헤드룸은 1m 89cm인 제가 타도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파노라마 루프가 없는 버전입니다. 물론 선택 가능하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동을 해야 움직이네요. 여기 주행 모드 램프에 불이 들어오네요. 사운드 액추에이터가 실제 배기음과 함께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리네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실제로 운전하는 동안에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부 조종석은 인포테인먼트의 수직 레이아웃, 멋진 카본 장식. 저는 이 터빈 통풍구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좋더군요. 디지털 계기판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슈퍼 스포츠와 같은 특별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또는 더 많은 측정값을 볼 수 있는 트랙, 페이스와 같은 특별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어링 각도를 바꾸면 이렇게 되네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AMG 퍼포먼스 섹션도 있습니다. 배터리로의 에너지 흐름, 뉴턴, 미터 차량의 주행 정보도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군요. 엔진은 물론 출력 등 더 많은 데이터도 볼 수 있군요. 그리고 여기 IWC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사용한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이건 스톱워치, 예를 들어 랩타임을 잴 수도 있겠죠. 센터 콘솔은 피아노 블랙 광택 소재라서 제 취향이 아니네요. 내부 공간은 충분하지만 컵 홀더의 높은 평은 어렵겠네요. 두 개의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 양쪽으로 열리는 수납함은 마음에 드네요. 뒷무늬의 윗부분은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아래 부분은 하드팩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 시트는 레그룸이 부족하네요. 키가 큰 운전자가 앞좌석에 앉으면 정말 빡빡해요. 일반 스포츠 시트를 선택하면 조금 더 여유 있을 것 같네요. 또는 일반 GT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드룸은 문제 없습니다. 쿠페는 약간 낮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꽤 괜찮아요, 사실. 뒷좌석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옵션으로 제공되는 AMG 퍼포먼스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실용적이고 몇 있어요? 이번에는 트렁크를 볼까요? 기본 치수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모두 약 1m요. 좁긴 한데 이 차량은 배터리가 장착된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높은 부분이 있지요. 여기 들어 올리면 작은 충전 케이블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를 충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뒷좌석 홀딩도 뒤에서 가능한데 버튼 두 개로 바로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다 접힌 길이는 1.86m 정도 됩니다. 꽤 넓고 좋네요. 나중에 쿠페 버전도 출시가 될 텐데 뒷면이 조금 더 평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좁을 것 같네요. 이번엔 엔진 차례. 엔진의 관하에서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우선 보닛을 들면 벌써 멋있네요. 이것은 2리터 4기통 엔진입니다. 네, 맞아요. C-3과 동일하죠. 그리고 전면에 더 많은 비틀림 강성을 위한 추가 돔 스트럿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스템 출력은 680마력으로 엔진에서 480마력, 전기 드라이브에서 200마력이 더 나옵니다. 뒤 차축에 전기 모터가 있어 직접 동력을 공급합니다. 두 개의 기어 또는 두 가지 속도로 작동하며 이는 전체 스펙트럼에 걸쳐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속 약 140km에서 2단 기어를 선택합니다. 이 시스템은 뭘 의미하고 왜 필요할까요? 우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
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CO2 배출량과 연료 소비량을 서류상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고 마력이 낮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료 소비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차는 배기량이 낮고 마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연비로 나오지 않죠. 물론 오늘 주행 부분에서도 두 가지를 모두 테스트할 겁니다. 효율성과 일반 주행 시 연비를 테스트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퍼포먼스와 부스트도 포함이죠. CM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은 3.5초. 놀랍네요. 배터리에 F1 기술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4.8km 용량의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외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죠. 말 그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배터리 용량이 눈물 납니다. 정의 주행이 되긴 되는데 거리가 약 10km. 다만 배터리는 항상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 부스트 배터리로 사용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 모두 이하의 지속적으로 대시 충전도 됩니다. 엔진이 돌면 충전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연비에 좋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성능에 맞춰져 있으니 연비와 CO2 배출량 등을 고려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알다시피 법과 배출량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건 성능만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 운전을 해보면서 말씀드리죠. 사실 저는 이런 논리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운전은 정말 다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63모델과 43모델의 차이가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이 차량에는 리어 엑셀의 기울임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을 더 똑바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기능인데요. 63모델은 기본이지만 43모델은 옵션이죠. 그리고 두 모델은 사륜 구동 구성도 다릅니다. 63은 가변적이며 최대 50%의 동력을 앞쪽으로 보내지만 43은 고정 비율로 전방 30%, 후방 70%입니다. 여기 63은 여전히 사륜 구동에서 후륜 편향이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빙의 100kmh는 무려 3.5초 43 모델은 4.8초입니다. 여기 이 차는 메르세데스에서 만든 가장 빠르고 강력한 SUV입니다. 다들 준비됐어? 런치를 시작해보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s 100 kilometers an hour, 60 miles an hour. 와우, 안전벨트가 여전히 꽉 조여 있어요. 그리고 레아미터도 들으셨죠? 레아미터는 극한 가속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본보기죠. 로켓 같아요.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SUV라는 말이 맞네요. 정말 확실합니다. 우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군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변속 패들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어 변속이 가능하죠. 정의 부스트가 확실히 도움이 되긴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정말 잘 맞았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전기 부스트가 도움이 되네요. 이제 코너를 공략해 봅시다. 사운드 액추에이터가 실제 배기음을 녹음하고 있고 말하자면 베이스라인을 녹음한 다음 이를 통해 라이브 사운드를 생성합니다. 즉 직접 녹음한 것은 아니지만 라이브 소스에서 만든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엔진에서 하는 작업과도 일치합니다. 물론 배기 자체에서 딱딱거리는 소리와 펑하는 소리도 들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패들 쉬프트 조작입니다. 그리고 63모델인 이 차는 기울임 방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너에서 차가 더 똑바로 서 있죠. 다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전혀 기울어지지 않고 서스펜션도 더 단단하게 설정됩니다. 지금은 적응형 서스펜션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군요. 편안함과 스포티한 측면 모두에서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도 스포티한 차치고는 꽤 편안한 것 같아요. 물론 22
1인치의 와이드한 휠이 주는 멋진 스포티함도 있지요. 그래서 다른 메르세데스 모델처럼 후륜 조향각이 클 수가 없죠. 이 AMG 모델에서는 여전히 에어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 나지만 의도적으로 후륜 조향 각도를 줄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길 원하기 때문일 것 같네요. 따라서 주차 및 출차 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아요. 물론 AMG 차주들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져야 하겠죠. 차량이 정말 민첩하네요. 그럼에도 후륜 조향이 매끄러워요. 그리고 전기 부스트는 여기에 아주 잘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항상 즉각적인 토크 반응이 있다는 거죠. 성능 면에서는 거의 전기차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엔진의 피드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왠지 더 멋진 느낌이에요. 와우, Just an electric vehicle. Wow. Oh my god. 세상에 맙소사 Moly. 환상적이네요. Fantastic. I mean, 스포티한 SUV를 타면서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완벽하고 부드러워서 전혀 기울지 않아요. doesn't lean at all and usually 그리고 the way is that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은 예를 들어 포르쉐 카이엔이나 마칸 같은 차를 운전할 때면 그래 SUV가 할 수 있는 최대치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스포츠카가 항상 더 좋죠. 어떤 면에서는 물리학을 부정할 수 없으니 항상 그렇게 될 겁니다. the way this 하지만 이 차는 당신을 끌어당기죠. 이렇게 높은 차체의 SUV가 운전자를 사로잡는 방식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absolutely fantastic. 그렇다면 이 차는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콘셉트를 선택했을까요? 실린더 수가 적고 배기량이 적지만 물론 전체 엔진도 작기 때문에 연비를 낮추는 동시에 더 많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실제로 작동했을까요? 우선 연비에 관해서는 퍼포먼스, 주행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크루즈 컨트롤로 100에서 120km/h만 운전하세요. 그래도 1리터에 9km 정도입니다. 이 엔진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일정하고 좋은 속도에서도 극도로 높은 소비량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죠. 유일한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는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건 항상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개념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많은 무게를 싣는 거죠. 배터리, 포뮬러 1 기술을 넣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트레인 그리고 모든 운전 보조 전자 장비를 추가합니다. 서스펜션과 여기저기 어찌 보면 정말 지나치게 복잡한 차량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학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성취한 것들 그리고 이 차량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장치들이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글쎄요, 방금 운전하며 말했듯이 운전 측면에서 말해야 합니다. SUV를 타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성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납니다. 가속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자 부스트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주행 민첩성, 서스펜션을 어떻게 했는지 등등 이 SUV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SUV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